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AB프랩의 루이스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우리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입시 트랙은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관련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보통은 오늘 가져가셔야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 부분만 좀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저희 직원들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명이 좀 매콤하다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꼭 자녀분하고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자녀분들이 들으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분들과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좀 같이 들으셨으면 해가지고 준비한 설명입니다. 오늘 방향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을 SAT는 언제 시작하나요? 그리고 뭐 학년에 상관없이 SAT가 이제 뭐 1550점이 넘었는데 이제 뭘 하죠? 아니면은 IB랑 AP는 IB를 하고 있는데 굳이 AP를 같이 해야 하나요?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EC 뭐 액티비티 뭐 활동 보고서 뭐 등등이 없는데 미국 대학교를 갈 수 있나요? 뭐 이걸 가지고 꼭 있어야 하나요? 한국 대학을 가는데. 그다음에 뭐 3년 특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11년 특례로 여기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3년 특례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은 비용 때문에 이제 해외 유학은 무리일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중요한 건 작년에도 물어보시고 재작년에도 물어보셨는데 이걸 아직도 물어보시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불안함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기 전에 이제 릴스를 하나 내보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받아오세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설명회가 이제 현지로 가죠. 그래서 뭐 여기 중국에도 지금 뭐 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이제 막 설명회를 돌고 있고, 뭐 두바이도 가고 뭐 호치민 하노이도 가고 뭐 멕시코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명회를 다 다니시면서 정보를 얻으셨는데, 그 정보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현실적으로 적용을 실제로 시키고 계신지, 아니면 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불안함 때문도 있지만, 어떠한 방향이나 목적이 정해졌으면 이 질문을 아마 좀 반 정도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목적이라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나라, 전공 이런 것들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되지? 남들이 이거 한다는데 따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레이드 10인데 아직 방향이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레이드 11인데 전공 및 대학을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래?"라고 학생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죠? 당장 12학년 때는 인제 원서를 써야 될 텐데 이걸 아직도 고민을 합니다. 아니면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SAT 점수가 있는데 활동 스토리가 없어요. 아니면 '활동 스토리를 뭘 만들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SAT를 좀 빨리 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7-8 학년 때 SAT를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애들은 9 학년이나 10 학년 때 따라고 해요, SAT를.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할 게 많고 이 한 가지 활동을 가지고 뭐 공부가 됐든 뭐 리서치가 됐든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로 이어가는 그 이어가는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막막하신 거죠. 10 학년 때가 정말 웃긴 거는, 자 10 학년 1 학기가 시작이 돼서 11월 달에 오셨을 때는 "아 SAT는 뭐 나중에 시키시려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건 좀 나중에 하죠."라고 이걸 미뤄 두세요. 근데 불과 2달 뒤 10 학년 인제 뭐 1 월, 2 월이 돼 갖고 오시면은 벌써 늦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불과 3-4 개월 차인데. 3 개월 전에 제가 분명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 개월 뒤에 오셔 가지고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현재 학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면 막 AP 시험이다, 토플 시험이다, SAT 시험이다, 뭐 그 밖에 수많은 학교 시험들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분별력 없는 활동들이 막 이리저리 나오는 활동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방향이 안 정해지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계획을 계속 바꿔요.
그러다 보면은 12 학년이 오겠죠. 그럼 12 학년이 오면은 원서 지원을 얼리를 불과 한 달 반 안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미 무릎까지 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늦어지면 선택이 아니라 이 정리를 하게 돼요. 정리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돼요, 결정이 늦어지면. 그래서 오늘은 꼭 현재 학생의 위치를 먼저 좀 잡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AB 프랩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보통 컨설팅을 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인제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너 GPA는 뭐 인제 웨이티드, 언웨이티드 뭐 이렇게 따지는 4.0 뭐 4.5 이런 이제 GPA가 있고 그다음에 IB 프레딕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아니면 학교에서 점수가 인제 몇 점대가 나오는지 그리고 IB를 하는데 이제 어디는 GCSE 다음에 DP를 가는 게 있고 어디는 MYP를 하고 DP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SAT가 있으면 그 점수대가 어느 구간인지 즉 성적, 내신과 SAT 점수대가 현재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라는 부분이 일단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가 어디까지 더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 그게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영국이 됐건 뭐 싱가포르, 홍콩 상관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듯이 하나 좋은 거는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성적이 높은데 "아 저는 안 좋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적은 그냥 당연히 높은 게 좋습니다. 왜? 높으면 내가 골라갈 수 있는데 성적이 낮으면 어디를 지원해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아 제발 붙었으면.' 하는 게 운에 자꾸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적은 무조건 좋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적대 구간이 좀 정해지면 그다음 저는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이 씨는 얼마나 했니?" 1년 동안 지속된 활동이 있는지 아니면 학력이 높으면 한 3년 가까이 지속될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전공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커뮤니티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뭐 클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밖에 뭐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 공동체 아니면 그 밖에 내가 이미 활동하던 그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 전공에 related 된 어떤 리서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뭐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지 하다못해 매스가 되면은 뭐 AMC 뭐 에이미 그 밖에 뭐 UMO 등등 뭐 뭐든 간에 어떠한 전공과 연결된 그런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그래서 몇 학년이니? 9 학년이야, 10 학년이야, 11 학년, 12 학년이야. 이제 요거 정도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현재 아이의 위치는 거의 결정이 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보통 요렇게 4 가지 정도의 경우를 제가 한번 나눠 봤는데 점수는 높아요. 근데 활동이 이 씨가 부족하거나 산발적이거나 아니면은 없거나 이제 뭔가 하나 뼈대 라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만약에 미국으로 지원한다 뭐 한국으로 지원한다 했을 때 자기소개서 외에 그 밖에 서프리먼 에세이를 쓴다 뭔가 활동을 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부만 열심히 한 지원은 잘했는데 이 입학 사정관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해집니다. 아니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점수는 중상위권이에요. 근데 활동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시간이 쪼끔 더 있으면 이 친구들이 휩싸이비 가는 친구들입니다. 2 번이. 가능성이 가장 많은 친구예요. 왜? 중상위권의 점수는 올리면 되고 활동축이 존재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격가지로 몇 가지를 더 만들어서 포커스를 잡아 주고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휩싸이비 가고 뭐 MIT 가는 친구들은 이제 2번 친구들이 보통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수는 상위인데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되게 높은데 이 점수를 만드느라고 9 학년, 10 학년, 11 학년을 쓴 거예요. 근데 11 학년 끝 무렵에 와 갖고 인제 좀 있으면 얼리를 쓰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예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뭘 더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하니까는 인제 이 친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 학교 내에서 했던 활동들 플러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뭐 그게 소셜 임팩트가 됐든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의 탤런트를 보여주는 게 됐든 이런 어떤 전략적인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점수는 중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9 학년이다. 뭐 8 학년이다. 뭐 10 이제 10 학년은 쪼끔 시간이 많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9학년, 8학년 요런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충분한데 점수는 중위권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방향만 잘 잡고 현재 위치를 잘 아니 방향을 잘 잡고 목표를 뚜렷이 설정을 하면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의미 없는 활동들이 반복되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의 방향성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여러 친구들이 하는 이 시험 저 시험을 따라가고 그리고 나서 계속 미래에 대한 고민을 반복을 해요. 근데 목표가 확정이 딱 되면 목표의 구간을 설정해서 9 학년, 10 학년 그 각 학기별 방학별로 쫙 플랜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딱 잡아 놓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싹 제거해 버리면 돼요. 목표, 위치, 방향이 딱 정해지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준비할 게 보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만약에 9 학년 친구가 저한테 왔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12 학년 때 얼리든 레귤러든 아니면 너의 인제 뭐 한국 대학을 쓸 때 아마 싱가포르 대학을 쓸 때 언제가 됐건 간에 너가 대학이라는 곳을 지원할 때 너는 어떠한 스펙을 갖고 싶니? 그 레주메를 한번 지금 적어 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적인 건 몇 점을 받고 싶고 SAT는 몇 점을 받고 싶고 뭐 그다음에 활동은 뭐를 하고 싶고 뭘 가꾸고 싶고 어떤 전공에 뭐를 가고 싶어서 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뭐 거기엔 UMO도 있고 뭐 월드 뭐 컴피티션도 있고 뭐 존록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뭐 서머 캠프도 있을 수 있고 서머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스펙들이 담겨 있는 내가 왜 가고자 하는 타겟 대학이 이런 높은 학교들을 잡아 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스펙을 갖겠다고 12 학년 때 했으면 그다음부터 저는 인제 물어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너는 11 학년 때는 그럼 어떠한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11 학년 때 걸 같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돼야 이 다음 걸 할 수 있을까? 뭐 프리카를 해야 인제 칼 A, B 뭐 칼 BC를 하듯이 이렇게 그 전 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너의 10 학년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작성을 해요. "10 학년 때는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쭉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니까 여기에 좀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또 그 10 학년의 레주메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9 학년 때로 오면은 "그럼 지금 너는 오늘의 너는 이 10 학년을 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되겠니?" 너무 좋죠. 거꾸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12 학년에서 11 학년, 10 학년, 9 학년을 거꾸로 내려와서 이거를 딱 4 번만 만들어 보면은 방향이 대충 보입니다. 오늘 자녀분과 시간이 되시면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약간 설명회 중에서 좀 많이 힘을 썼던 부분인데 요 파트가 뭐 미국이라고 써 놓고 특례로 써 놨는데 여기에는 영국이 포함되기도 하고 뭐 싱가포르, 홍콩 모든 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만 쪼끔 이렇게 보시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일단 오늘 저에게 오신 분 중에 외국을 특히나 미국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해서 일단 준비해 드렸습니다. 미국과 특례 둘 다 잡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타겟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공통되는 미국과 한국의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아 나는 목표하는 국가가 쪼금 더 이쪽이니 이걸 좀 추가로 몇 개를 넣자.' 아니면 '아 이거 역시도 양쪽에 쓸 수 있으니 이런 걸 쪼금 더 넣자.'라고 해서 이 전략적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같이 준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거면은 영국도 준비가 되고 싱가포르도 준비가 되고 모든 게 준비가 됩니다. 근데 순서가 없으면 둘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아 이거 준비하다. 저거 준비하다. 이거 준비하다.' 하면은 진짜 실망할 수 있어요. 동시는 가능해요. 근데 꼭 순서와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미국 대학 로드맵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걸로 미국 대학 로드맵은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얘기도 없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올해도 이미 30 위권 안에 있는 대학에 여러 명의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컨설팅을 해서 보내고 있는 친구가 1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지금 30 위권 안에 있는 학교로만 일단 합격 통지서를 몇 개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미국으로 하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준비가 잘못되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 미국은 홀리스틱 리뷰를 봅니다. 1번 GPA, SAT, 학교 성적 그리고 SAT 이 공인 인증 성적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EC, essay 그리고 recommendation
이렇게 이 5가지 영역을 다 보는 걸 홀리스틱 리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 삼각형은 뭐냐?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평가라는 순서예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는 인제 그 점수별로 제일 초반에 나눌 때 GPA랑 SAT를 나눌 때 입학사정관이 나누는 곳도 있지만 이거는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학생 알바가 와서 그 점수를 딱 보고 탁탁탁탁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잘 들어. 너희들이 9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한 그 모든 과정에 있는 너의 GPA 그 여러 과목들을 했던 그 GPA랑 SAT 점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 분이면 평가가 끝나. 그러니깐 학생들은 그 밖에 혹시나 미국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extra curricular랑 essay 준비를 잘해야 될 거야,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recommendation 추천서를 정말 잘 받아야 돼, 학생들은. 왜? 그 추천서가 너의 extra curricular를 얼마나 열심히 해 왔는지에 대한 선생님이 적어 주는 증거, 프루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counselor report에서 나오는 내용이 너의 학창 시절을 얼마나 어떻게 짜임새 있게 잘 보냈는지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을 잘 맞추는 친구들이 좋은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커먼 앱에서 실제로 지원할 때 나오는 화면인데 이게 EC 파트입니다. EC에 이렇게 딱 누르면 액티비티를 누르면 이렇게 26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돼요. 이 26가지를 보통 카테고리군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컨설턴트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보통 요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academic part, critical thinking part, 그리고 leadership, 뭐 art and sports, 그리고 STEM, culture, diversity 뭐 거기에 인제 LGBTQ 들어가고 여기에 community 뭐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면 아카데믹에 들어가는 거 그럼 왼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그럼 저거 하나냐? 아닙니다. 저거 외에도 저기 중간에 보시면 뭐 리서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인제 그 외적으로 어떤 공부에 관련된 뭐 사이언스, 매스에 관련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떤 공부에 관련된 것들은 아카데믹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티컬 띵킹은 뭐냐? MUN 아니면 뭐 디베이팅 아니면 theater, 드라마 이런 것들 여기 아예 들어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크리티컬 띵킹이 요즘에 제일 각광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희 시대만 해도 쇼츠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지금은 아이들이 쇼츠라는 걸로 되게 인스턴트한 어떤 정보들을 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3초 안에 그 후킹을 걸고 그 3초 안에 그걸 받아들이고 재미가 없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정보는 빨리 없는데 우리가 읽었던 책을 보듯이 어떤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이 크리티컬 띵킹을 얼마나 많은 너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 근데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리더십은 '아 우리 애는 클럽장이에요.' 클럽장인 거 너무 좋죠. 이거를 9 학년 때부터 해 왔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이어져 왔던 활동 중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냥 장이 된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클럽장이 된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클럽의 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이 됐을 때 이 장이 했던 것 중에 얼마나 너를 희생을 해서 너의 시간이 됐든 뭐 너의 어떠한 뭐든지 간에 너의 그 노력이 너의 팀원들 아니면 너가 속해 있는 그 클럽이 너는 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희생을 해서 advocacy를 만들어 내느냐까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아트 앤 스포츠 뭐 저기 보시면은 뭐 인제 뭐 주니어 대표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바사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악기를 하나 다룬다. 진짜로 어느 지역에서 1 등을 하든 아니면은 이 악기를 가지고 뭐 봉사를 하든 아니면 그 모든 활동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로 잘 쓰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대회 나가서 '아 1 등을 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좀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그렇게 힘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아트 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아트 중에서 좀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약간 비즈니스로 엮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아니면 그러면은 하다못해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그려서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뭐
진짜로 봉사한다든지 그거를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그걸로 이게 수익이 많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로 1,000만 원 단위가 넘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아예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EC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스템 여기 보시면 로보틱스가 있죠. 뭐 다이버시티 뭐 LGBTQ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니?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사회적인 약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막 라오스 이런 데 가서 막 한글 학교 차리고 그다음에 그 막 갑자기 막 기근 문제 뭐 북한 뭐 아니면 요즘 전쟁 터져서 뭐 난민 문제 이런 거 자꾸 건드시는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고등학생입니다. 나라도 해결 못하는 북한, 난민, 기근 이런 문제를 고등학생이 감히 슬쩍 건드려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 아까 커뮤니티 말씀드렸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어떠한 뭔가가 약하거나 나는 한글을 잘하는데 얘는 한글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어. 그럼 나는 얘보다 한글로선 강자잖아요. 그럼 난 얘한테 어떠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학생적, 티네이저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밸런스를 보면은 그래서 "언제 네가 이 활동을 시작을 했니?" 그래서 저는 보통 9학년 때 3 가지 정도 활동을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갖고 가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게 힙스 아이비를 가는 친구들 중에 거의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긴 시간을 끊임없이 해 오는 그런 꾸준함. 그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언제 여기에 들어가서 너가 participation 했는지. 그 세 번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네가 일 주일에 투자를 하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너가 몇 년 동안에 이거를 했니? 아시안 친구들한테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묻습니다. 요건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 학년 2 학기 때 잠깐 했어요. 한 2달 했어요. 사실 큰 힘을 못 받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꾸준함, 그 꾸준함이 그리고 어떻게 컨티니어스리 이어지는지 고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미국 예시입니다.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GPA가 4.0 이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학교를 요렇게 딱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보통 학교에 써 있어요. 3.3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지원을 하는 모든 친구들은 3.9, 4.0을 들고 옵니다. 아무리 못해도 3.8 이상은 들고 오겠죠. 최상위권을 가는 친구들은. SAT는 75% 이상 즉 말해서 1,580 점들이 많은데 1,550점 이상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쪼끔 더 안정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경쟁을 할 때 그렇게 성적으로는 부담이 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 그러니까 한 20위 그러니까 10한 5 위에서 한 30 위권 정도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3.8 이상의 SAT 1,500 점 이상은 좀 가지고 가라. 그럼 요 정도 가지고 가면은 30 위권 안에 있는 학교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제 갈 수 있는 인제 확률적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스타트 라인에 섰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중요해요. 자 9 학년, 10 학년, 11 학년 그리고 저 마지막은 이제 12 학년이 돼서 인제 써 놓진 않았는데 자 9 학년 때는 한 10 개의 활동을 저는 그냥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10 개를 어떻게 하냐 학교 갈 시간도 없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제가 10 개를 어떻게 해요. 이때는 9 학년 때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교내에서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교내 안에서 학생들이 골프도 쳐 보고 아니면 저희 가서 스템에 있는 뭐 매스 클럽도 한번 들어가 보고 아니면 그 밖에 학교 내에 있는 모든 활동을 맛배기로 한 번씩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뭘 찾냐? '어 나 이거 좋아하네. 생각보다 나 이거 재밌네.' 학교 안에 얼마나 많은 대회가 있어요. '어 나 저거 한번 나가 봐야지. 이거 한번 해 봐야지.' 이렇게 많은 탐색을 하면서 공부는 공부 시간에 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탐색하는 활동도 하면서 정말로 나의 인터레스트를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인제 10 학년으로 넘어가면은 인제는 쪼끔 그중에서 내 테이스트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제 활동을 좀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5 개로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5 개로 집중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한 요 정도는 내가 메인으로 잡고 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좀 약간 내로우 다운 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공부는 저걸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걸로 내가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SAT 점수를 지금 따 놔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갖고 내가 11 학년 때는 리서치까지 이어져 갈 건지. 그래서 이게 약간 메인 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 학년 때가 되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죠. 3-4 개월에 한 번씩은 리서치가 퍼포먼스가 터져 줘야 돼요. 그래서 리서치가 터지든 모듈이 나오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뭐든 간에 수상 경력이 나와도 활동 성과가 퍼포먼스가 터져 줘야 돼요. 그리고 저랑 컨설팅하는 모든 친구들은 11 학년이 딱 시작하면 저랑 뭘 하냐, 타겟팅했던 대학들을 좀 내로우 다운 시켜서 그 학교에 있는 에세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 동안 11 학년 내내 1년 동안. 그래서 12 학년이 들어갔을 때는 에세이 한 85% 정도가 끝나 있습니다. 그 1년 내내 내 활동이 추가되면 에세이에 추가된 내용을 써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활동을 써서 또 같이 고치고, 그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디벨롭을 시키는 과정을 1 년을 거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그렇게 오래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 학년 때 그 시작이 되면은 얼리 쓰기 전에 학교 리스트 뽑아 놓은 거에다가 나머지 오케이 여기는 이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학교마다의 언어가 있으니깐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요 맨 밑에 보시면 교내 활동 중심이 교내 플러스 교외 활동으로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특히 미국 대학을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호기심과 모든 활동은 꼭 교내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10 학년 2 학기 때 교외에서 갑자기 활동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공부와도 AP 뭐 아니면 IB 아니면 리서치 아니면 클럽과도 연결되지 않은 전혀 생뚱맞은 활동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돈 주고 만들었네.'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 뭐 대만 여기 친구들이 이 컨설팅을 엄청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내 호기심을 쭉 이어오는 걸 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퍼포먼스가 외부로 나가는 거는 활동의 연결성을 보여주지만 갑자기 생뚱맞은 게 튀어나오면 입학사정관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활동이 연결돼서 공부와 이렇게 마주치는 12 학년 때 성공적인 입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에이시안한테 기간은 누적 시간의 양입니다. 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해 왔는지 단기 3 개월보다는 1-2년 누적돼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목적이랑 방향이 없는 활동은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 그냥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거리예요. '아 그때 친구들하고 축구했는데. 아 그때 애들하고 로보틱스 좀 나갔는데. 아 그때 애들하고 저거 좀 했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목적과 방향이 명확한 활동이 되면은 이 활동을 스토리로 만듭니다. 그 스토리는 서퍼먼 에세이의 재료가 될 것이고 거기에 스토리가 될 것이며 나의 탤런트를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산출물 결과물은 뭐 교육을 받은 어떤 뭐 아카데믹한 부분을 봤든 뭐 온라인 코र्스를 듣든 뭐 AP 시험을 더 봤든 그 밖에 뭐가 됐든 뭐든 간에, 그리고 컴피티션에 참가했다. 봉사 활동만 있다. 요렇게만 있으면 증거가 약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내가 몇 점을 받아왔다. 수상을 좀 했다. 이런 아니면은 그 밖에 어떤 친구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 뭔가가 결과물이 있어야지 증거가 강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컴피티션을 나가는데 왜 친구들하고 하고 있는데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어요?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기록으로 안 남기고, 내가 로보틱스를 나가는데 왜 사진을 안 찍고, 봉사활동을 가는데 왜 거기 사진을 안 남겨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이씨의 증거고 프루프고 그걸로 에비던스를 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하는 그 모든 활동들에는 꼭 어떤 에비던스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컨티니어스리 하게 너의 활동이 어떻게 연결돼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냈고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왔니?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너에게 얼마나 괜찮은 탤런트가 있는지 나에게 어필할 수 있니? 이런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씨 예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원 예시입니다. 실제 저희 학생이었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이 친구는
좀 그러니까 약간 타이피컬한 어떤 에이시안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녹색이 좀 지나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빨간색은 2 개, 파란색 2 개, 뭐 노란 2 개인데 나쁘진 않아요. GPA는 학교에서 탑5에 들었어요. 탑5 퍼센트에 들었어요. 또 에세이도 1,550 이었고. 근데 아카데믹한 시간을 보시면은 주에 20 시간을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힙스는 싹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비에서 하나 붙은 데가 코넬이에요. 왜? 여기가 아카데믹을 좀 봅니다. 그러면 그러시겠죠 인제. '우리 애들은 공부만 좀 집중해서 뭐 코넬에 보내자.' 잘 생각하세요. 코넬에서 엔지니어링을 보낼 때는 수학도 매스도 만점이 나와야 되고 그 밖에 요즘 코넬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면은 더 이상 코넬도 가기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밴더빌트나 뭐 노스웨스턴 여기도 아카데믹한 좀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나는 공부 쪽에 쪼금 더 아니면 아카데믹한 활동이 좀 더 많다.' 그럼 여기를 하는데 활동의 밸런스를 지키는 거는 좀 잘 지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높은데 이 활동을 잘 지키지 못해서 밸런스가 좀 무너져서 이 친구는 이제 요렇게 학교를 갔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두 번째 있는 학생은 10 퍼센타일에 들었어요. 근데 SAT도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예일 붙었고요. 프린스턴 갔고요. 브라운 합격했고 나머지 학교 싹 붙었어요. 근데 하버드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정도면 학교 정말 잘 갔죠. 근데 왜 그랬냐? 아카데믹도 아트도 스템도 culture, critical thinking,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정말 탄탄하게 나왔어요, 이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 진짜로 최상위권 학교들을 가는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을 메인 포커스로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밸런스를 성적은 어느 나라를 가도 당연히 잘 가져가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미국을 가는 나머지 학생들은 이런 밸런스를 좀 잘 지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실제 요구 수준입니다. 평균 활동 누적 기간은 18 개월에 36 개월. 그러니까 1 년, 2 년, 3년 이렇게 있으면 2-3년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결과물은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먼 앱은 EC는 10 개, 그리고 UC 계열,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뭐 UCLA, 뭐 UC 버클리, UC 계열은 20 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리서치나 프로젝트 경험은 미국은 다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수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커먼 앱을 지원할 때는 EC 10 개, 그다음에 수상 기본 5 개를 넣는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UC는 20개 10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는 왜 이 전공인지 무엇을 했는지 이걸 꼭 증명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방향성 있는 목적성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